일단 뭐 깜깜이 구간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6일 전부터 못하게 돼 있습니다. 선거 6일 전부터.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하고, 그렇지만 지금도 각 방송사에서는 이 엑스폴, 즉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이 그 출구조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계속 지금 출구조사를 여론조사 하고 있죠. 계속 뭐 이게 뭐 지금 깜깜이 기간에 여론조사를 하는 곳은 방송 3사. 네.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출구조사를 위해서 미리 이제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이제 조사를 하고 있을 거고요. 그리고 각 캠프 진영에서는 또 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. 네. 이제 외부 공개는 안 되지만 지금 뭐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.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지금 또 몇 가지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네.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관심거리긴 하죠. 그게. 네. 지금 한번 추이를 한번 볼까요? 지금 일단 이번 깜깜이가 들어온 저기는 431 뭐 그 정도였지 않습니까? 그게 431보다는 뭐 약간 좀 네. 이제 그 뭐 대충 45, 35, 10 뭐 이 정도. 그렇죠. 근데 저거는 부동층이 한 8, 9%, 10%가 있는 상태에서 저수치가 나온 거죠. 저수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동층을 빼고 실제 투표율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냐. 네.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저 5군데는 전화 면접으로 제대로 한 조사들을 일부러 뽑아낸 네네. 건데, 저들의 평균치가 깜깜이 기간 바로 직전에 46%, 35.6%, 10.8%였어요. 네. 세 명이. 근데 이거를 투표율을 고려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48.9, 40.4, 10.6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재명이 50%를 넘을지,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0%를 넘을지, 네.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0%를 넘을지, 요게 이제 이 세 명의 각각의 관전 포인트가 거기에 지금 있다. 이게 그러니까 깜깜이 기간에 이제 뭐 조사를 하고는 있을 테지만 그 순위를 바꾸는 데는 좀 차이가 좀 이제 좀 너무 크지 않느냐라는 네.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면 이 오늘 이제 이 사전투표 네. 보면 대구 지역이 지금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? 낮죠. 그러면 이게 그냥 뭐 물론 본투표 때 얼마나 또 할지 모르겠지만 네. 전체로 본투표도 낮아버리면 네. 이게 사실은 피해가 김문수 후보한테 꽤 큰 피해가 올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이틀 동안의 사전 투표율이 36.93%였습니다. 네. 이번에는 그거보다 좀 내려갈 것 같아요. 35에서 6 사이인데, 근데 지난 대선 대비 사전 투표율이 조금 내려갔는데, 그럼 본 투표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사전 투표율 내려간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. 예. 그렇다면은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그 0.73%로 이겼을 때 투표율이 77.1%인가 그랬잖아요. 요번은 그걸 밑돌 거라고 보거든요. 네. 예. 그런데 지금 저 사전 투표율 보면은 그러니까 영남은 줄고 호남은 매우 늘었다. 근데 본 투표에서도 큰 뭐 그런 그 역방향의 그 움직임이 특별히 포착된 것은 없다. 네.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. 지금으로 봐도. 모르죠. 또 며칠 남은 상황에서 뭐 유시민 그 망언 같은 그 돌발성 악재가 언제 어떻게 또 튀어나올지에 따라서 투표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지만, 하여간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좀 마지막 비상 대책이랄까 무슨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오늘 네. 사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오늘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들어서면 경제가 아주 폭망한다,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죄송하다, 뭐 잘못했다 이야기를 했는데, 제가 그래서 좀 보면서 느끼는 아쉬움은 뭐냐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는 곳마다 그냥 큰절을 하잖아요.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는데,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는 자, 뭘 잘못했고 누구와 어떻게 지금 단절하고 친윤과 어떻게 할 것인지,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김문수 후보의 비전,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많은 게
이 단일화 문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. 그렇죠. 이 사기 경선이다. 네. 이런 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보수층 내에서 꽤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달래줘야 되고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완전히 뭐 저 이 윤상현이 공동비대위원장 저 공동위원장 시키고 이 윤동하고도 이제 확실하게 선도 안 끊고 이거 뭐냐 이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큰 포션으로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뭔가 김문수 후보의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이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. 사실 뭐 만약에 승부수를 던진다 그래도 시간이 벌써 많이 이제 흘러간 상황이지만 저는 한 주 초반 정도나 뭐 지난 주말 정도에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어야 된다고 봐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 승부수가 뭐냐?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얘기한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? 아 그거 말고 무슨 뭐 새로운 정책 공약을 내놓을 것도 아니었잖아요.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. 네. 뭔가 진짜 세상이 놀랄 만한 공약을 내놓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거고. 그러면은 친윤국제 청산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 확실한 입장 표명 그리고 자통당 극우 세력과의 그 절연 그 세 가지만 했어도 이게 그 뭔가의 이게 진짜 이 중도표를 위한 뭔가 그 방향 전환이 있구나라고 하는 승부수가 확실해졌을 거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. 이준석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. 내란에 동의한 사람하고는 뭐 단일화 못하겠다 그 얘기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러면 그 승부수를 이제 던졌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승부수는 승부수라고 생각도 안 했고 뭐 그거를 던질 만한 생각도 안 했으니까 뭐 앞으로도 안 할 것 같고 그러면은 뭘 갖고 이 선거의 흐름을 바꿀 거냐? 그럼 저는 이쪽 그 진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무슨 뭐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건가? 그게 선거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. 아니면 오늘 뭐 어디 뭐 저기 여론조사 보니까 뭐 한 1% 뭐 이게 좁혀진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있어요. 네네. 어디 ARS 네. 뭐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. 그런 거 믿고 있는 건지 저는 참 이해는 잘 안 갑니다. 이게 승부수 없는 선거에서 어떻게 지금 그 1등처럼 부자 몸조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런 식의 선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. 아니 그래서 일부 참모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. 이번 TV 토론할 때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절연하는 듯한 좀 감성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하시라.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랬대요. 그러니까 좀 참모들도 미치겠다 그럽니다. 이게 지금 뭔가 감성에 좀 호소하고 특히 지금 마음을 돌린 보수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뭐 저도 뭐 바로미터면 저희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다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. 투표하기 싫다는 거, 투표할 동기를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. 다 보면 저 이준석에 대한 저거 못하겠고 김문수 후보 근데 뭐냐 하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뭔가 마음이 가야 사람이 움직이는데. 그거를 뭔가 해줘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게 그게 아마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진영 선거를 하니까 찍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지만 그러나 의무감 이전에 좀 그래도 마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뭐 사실 대권은 포기하고 김문수도 당권 노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. 또 일부 뭐 비서실장하는 김재원이 뭐 내년도 대구시장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. 또 김문수 쪽에 붙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.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지려면은 그 김문수가 당권을 잡아야 되잖아요. 네.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. 그리고 뭐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지금 영남권의 이른바 친윤 의원들의 지역구에 기본적인 현수막가리도 안 되고 있는 거 어제 다 보여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왜 그러면 그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왜 그 안 되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. 또 누구는 그렇게 해석해요. 그 무슨 의도 때문에 그러느냐? 그냥 김문수 폭삭 져라 이거예요. 네.
폭삭 줘야지 괜히 또 젖잘싸 해버리면 김문수가 남아갖고 당권 차지하려고 뭐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영남 친윤들은 그 꼴은 또 못 보겠다. 그러니까 요번 그냥 대선 끝나고 그냥 집에 가십시오. 깔끔하게 이렇게 끝내기 위해서는 그 적당히 져가지고 뭐 젖잘싸 얘기 비스무리한 게 나오면 안 되고 폭삭 지는 게 낫다. 그러니까 현수막가리도 일부러 안 하고 있다는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좀 쓴소리나 좀 이렇게 정확한 방향을 좀 알려주는 거의 참모가 별로 없답니다. 없고 해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제 이러니까 다들 포기한다고 그래요. 근데 모르겠습니다. 지금은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메시지. 그러니까 뭔가 보수 지지층들만이라도 투표할 수 있는 좀 동기부여를 좀 해주세요, 제발.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좀 뭐 해도 좀 찍자 이런 분위기라도 형성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해야지 맨날 대구 가서 그냥 절마한다고 지금 뭐 투표장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제 주변에 이제 연배가 좀 젊은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네. 쉽게 뭐 이렇게 절을 하도 많이 하니까 여기저기서 저게 탄핵 계엄에 대한 반성인가요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신지호 의원님 잘 아시지만 아니 저분은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이제 선거할 때부터 항상 절을 해왔던 분이다. 원래 절하는 게 저 선거 방식의 그거 하나인 것 같다. 옛날 자료 사진 다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러면 계엄 탄핵에 대한 사과도 아니군요.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절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한 그 의사도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. 네. 그냥 뭐 처음에 시작하기 그 밋밋하고 그러니까 자 절부터 일단 받으시고 뭐 이거거든요. 이거 아니에요? 세배하면 세뱃돈 주니까 절하니까 표 좀 달라는 거죠. 참 그렇습니다. 자, 어쨌건 뭐 아직 이제 투표는 좀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. 한동훈